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좀 약간 러프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좀 깊게 들어갑니다. 실적 분석 방법을, 종목을 발굴하는 법까지 깊게 들어가고요. 오늘은 실적을 따지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봐라, 이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또 실적을 보라 그러면 또 이 숫자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가치 투자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 IT 붐이 막 사라지고, 그러니까 모호한 어떤 뜬구름만 잡는 투자를 하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그다음부터 많은 분들이 실물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모두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숫자만 봤어요. 너무 게을렀어요. 그냥 뭐 PR만 보고 뭐 전년 대비 성장률만 보고 왜 실적이 좋아졌는지 안 좋은지 모르고 이러고 있어요. 자, 실적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 사업을 보셔야 돼요. 참 우리가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평균 연령대가 제가 이제 PD님한테 여쭤보니까 한 50대가 가장 많은 시청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60대 연령층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40대, 그다음에 뭐 70대 이렇게 되신다라고 하는데, 자, 50대 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이 사회생활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그러면 특정 분야에서 다들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누가 가 가지고 "투자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투자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의 사회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 가지고 "네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과연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한테 돈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느 상권이야? 하루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근처에 학생이 많어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어?"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에 투자할지 안 할지 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사업을 안 보고 맨날 주가 꼬랑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나요? 너무 쉬워요, 이것은.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성장 여부, 앞으로 돈을 벌어다 줄지 안 벌어다 줄지를 알려면 사업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2020년도에 요 종목을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았다가요, 최근에 어떤 특정 펀드 쪽에서 이걸 뭐 주식을 뭐 공개 매수해 가지고 상장 폐지시킨다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적정 주가에 도달해 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보유한 종목이 아니니까 저도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과연 내가 왜 샀을까? 왜 추천을 했을까? 두 번째, 저희 회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은 매도 금지 종목으로 제가 포트에다가 설정을 해 놨어요. 매도하지 말자. 계속 들고 가자. 그 이유가 뭘까요? 사업을 보고 그 판단을 한 겁니다. 먼저 저는 그랬습니다. 시장 분석을 했어요. 임플란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분석을 보니까, 연령별로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은 결국은 영구치라고 그러죠. 치아가 결손된다,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뭐 70대가 되면은 뭐 74% 정도의 확률로 치아가 몇 개 정도는 손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이 인간한테 그렇게 부여한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무릎, 연골과 치아는 80살까지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은 치아를 뭔가 교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동안 이 치아가 결손이 되면 많은 분들이 뭐 했습니까? 틀니를 꼈어요, 틀니. 근데 요즘 제 주변에 틀니 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뻘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틀니 꼈지, 요즘 70, 80 되시는 분들도 틀니는 안 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틀니를 안 끼고 그럼 뭘 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이가 빠진 채로 그냥 사시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하거나. 그런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했던 사람이 1%가 안 돼요, 이게. 근데 모든 인종들 통틀어 가지고 나이가 들면 치아는 결손이 되는데 임플란트 했던 사람은 1%가 미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임플란트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잠재 성장률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 한 가지를 포인트를 잡았어요. 한 가지. 그리고 55세 이상 지역별 인구를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구 비중으로 나가고 있죠. 미국, 일본 이런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오스테 임플란트는 과연 전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자, 일단은 임플란트는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걸 알았어요. 시장 지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46%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치과 의사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손님들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다른 거를 좀 팔려고 하는데도 오스템 임플란트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2019년도 자료인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점유율이 33%로 1위입니다.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 아시아 전역에서 1위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럼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시장에서 덴탈 쪽, 그러니까 덴탈이라는 것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각종 치과 기자재 다 포함한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 2, 3, 4위입니다. 8%로. 원래 7위였거든요. 금방 올라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글로벌 임플란트 소재 이 판매량 1위입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1위를 계속적으로 막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그래요. 지금까지 1위를 했던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또 알아야 돼요. 왜? 그럼 앞으로도 1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1위였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2위, 3위, 4위로 막 뚝뚝 떨어지면은 이거는 좀 성장 가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조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장을 하고 1위를 했냐 보니까 이미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의 임플란트를 소개시켜주는 치과 의사한테도 이런 신뢰도가 이미 이제 갖춰져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는 어떤 의료 보험이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국가들은 또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플란트는 굉장히 고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국가에서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임플란트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그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진국 브랜드, 그러니까 스트라우만이라든지 노벨 뭐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 가격 대비 반값이에요. 이게. 선진국이 먼저 이쪽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브랜드력을 일단 갖고는 있는데 아니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치과에 가가지고 어떤 소재를 쓸 것이냐 그러면은 가격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고가하고 그러면은 솔직히 임플란트는 그 성능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 중국이랑 비교하면은 중국은 저가 로컬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고가 해외 명품 브랜드가 있고 근데 성능은 비슷한데 이 중가예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리고 또 선진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신흥국가 가지고 지금 아시아 쪽이 인구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중국, 인도 다 합하고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면 또 이쪽들은 임플란트 시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제일 높은 시장인데 선진국들은 가격을 이미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싸게 못 팔거든요. 이게 또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간에서 틈새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막강한 어떤 판매력을 좀 구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중국 치과 의사들한테 중국에서 이제 1위를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시장 자료를 조사하니까 어떤 입소문이 퍼졌냐면은 임플란트가 치아에서 거기서 잇몸에서 고정이 잘 된대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바를 게 뭐 있어요? 가격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고 너무 저가는 치과 의사 쪽에서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소개를 안 할 거고 너무 비싼 거는 고객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딱 합리적인 중간 가격의 브랜드. 그리고 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기 이제 하이오센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가격 대비 약간 브랜드 이미지가 좀 높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 1위를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최근 거의 5, 6년 동안 해왔는데 이러한 지금까지 시장 지위가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가성비가 높아서
치과 의사나 일반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이 높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떠오르는 이런 시장에서 지금 1위예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기업이라는 게 산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 경쟁을 치열하게 하지만은 1등과 2등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이게.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연구 개발에 새롭게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가성비를 더 가져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잡는 것보다도 1등 기업이 더 멀리 도망가가지고 격차를 더 벌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좀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장 분석을 해왔어요. 두 번째, 제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오스테인 플란트가 매년마다 높은 이익 성장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걸 좀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보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26개국에 진출해가지고 30개 해외 법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시장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프랑스에 또 진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 시장도 노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신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거기에 있는 또 치과 의사 고객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있는 또 환자들 고객으로 확보해서 더 높은 실적 성장을 구가할 거 아닙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진출 방식을 제가 또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 진출하게 된다면은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쪽에 있는 딜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수출만 하는 거죠. 수출, 간접 판매죠. 간접 판매를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점은 초기 비용이 없어요. 그렇죠? 걔들이 물건 팔면 거기서 수익 시험만 하면 되니까 나눠버리면 되니까 비용도 안 들고. 근데 이익률이 낮죠. 두 번째 문제점. 이거는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치과 의사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교섭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임플란트만 달랑 판매하고 누구한테 판매하는지도 모르고 치과 의사를 직접 알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말고 다른 것도 팔 수 있죠. 이게 오스테 임플란트는 초기 비용 아끼지 않고요. 직접 판매를 선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해외에 딱 진출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고객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치과 의사를 불러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센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 임대료 나가죠. 그리고 직원들 뽑아야 되니까 직원 인건비 나가죠.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계속 지출하는데 매출은 발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적자죠,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하고도 돈을 나누지 않죠. 자기가 혼자 다 먹는 겁니다. 멀리 보는 거죠. 멀리. 자신감입니다. 높은 이익이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비용을 매출액이 초과하면은 이게 마진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매출액이 요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적자죠, 적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치과 의사가 고객입니다. 이쪽은 치과 의사를 많이 영입을 하고 그리고 한번 영입된 치과 의사는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들이 치과 의사를 영입하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전 세계 그 해외 법인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센터가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치의대를 졸업해서 치과를 개원을 하잖아요. 치과 의사가. 근데 치의대에서는 임플란트 시술법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따로 배워야 돼요. 따로. 그래서 교육센터를 만들어 놓고 치과 의사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도 각 동네나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잘 못하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이제 이런 의사를 이제 모집을 하고 이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술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고 각종 소프트웨어와 기자재를 막 공급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치열 구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3D로 촬영한 뒤에 시술을 보다 좀 용이하게 하고 좀 더 빠르게 해가지고 회전력을 높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그런 기자재 같은 걸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치과 의사를 영입하잖아요. 만약에 10명이 영입이 됐어요. 10명. 이탈을 안 해요. 이탈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오스테 임플란트 브랜드 거기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탈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강의를 또 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계속 쌓여요. 계속 쌓여요. 이렇게 가요. 누적적으로. 얘가 어떤 모델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옛날 코웨이 모델 있죠. 코웨이 정수기. 한번 렌탈을 받게 되면은 자동이체로 돈이 매달 10,000원씩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탈을 안 하잖아요. 고객이 이탈을 안 하고 신규로 또 고객이 들어오면은 차곡차곡 고객층들이 점점 두꺼워지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층이 높아지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지고 안정적인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기가 막힌 모델이거든요. 이런 모델을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일단 정수기 쪽이 원래 그랬고요. 그렇죠. 다른 쪽도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전 세계 치과 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가고, 그래서 해외 법인을 진출하게 되면은 똑같을 거예요. 거기 직원 뽑고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치과 의사를 영입해가지고 교육시킨 뒤에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교섭력을 높여놨는데 달랑 임플란트 하나만 팔까요? 아니죠. 치과에서 가장 비싼 기자재가 의자, 덴탈 체어라고 얘기한 그런 거, 각종 조명기구, 각종 시술 도구, 그리고 엑스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3D 촬영기, 이 엄청 비싼 것들을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기자를 다 파는 겁니다. 높은 교섭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 시장에 또 이제 해외 법인을 막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성공 모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외에다가 대리점을 계속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시장을 볼게요. 그러면은 신흥국을 한번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성공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중국은 연평균 20%의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률이 있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기서 1위를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을 비교하면은 다른 인도나 이런 것들하고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를 해봤어요. 중국 시장 보니까 중국 전문 치과 병원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민간 쪽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구 대비 치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몇 년 전에 그 중국 당국에서 치의대를 엄청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00명의 졸업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졸업생이 나와가지고 동네에 이제 개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이 치과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졌겠죠. 일단은 두 번째, 중국 임플란트 보급률 추이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치아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성장이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런데 글로벌 인구 10만 명당 치과 의사 수가 아직도 중국은 택도 안 돼요. 이렇게 적어요. 아직.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아직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요 국가별 1인당 치과 소비, 돈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중국이. 한국은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국만 예를 들었는데 인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남아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안정성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 좀 특별하게 갖고 왔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갖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나중에 재무안정성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를 좀 할 텐데 어설픈 재무 분석은 안 돼요.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340%, 432% 이러니까 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더니 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재무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러는데 이 부채는 뭐냐면은 선수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4,226억. 예,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선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치과 의사가 앞으로 오스템 임플란트한테 치과 기자재나 임플란트 소재를 받을 건데 미리 선수금으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 계정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저 선수금을 제외하게 된다면 부채 비율은 200%밖에 안 되고 유동 비율은 135%가 돼가지고 충분히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남는 돈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재무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선수금이라는 건 부채로 잡혀 있지만은 굉장히 이로운 거죠. 아직 물건도 안 좋은데 돈부터 받았으니까 자금 회전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착한 부채예요. 이제 이건 뭐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린 거고 나중에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성장률 분석을 해봤습니다. 매년 연평균 지금까지 20%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통 누가 그래요? 야, 과거에 이미 지난 실적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반 기업들이 이러한 높은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누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공부 못하게끔 방해는 안 했잖아요. 최소한 그냥 냅뒀잖아요. 근데 이 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하고 비슷한 업종에서 누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쟤가 죽어요. 그래서 무조건 방해해야 돼요.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런 데서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은 연평균 60%씩 성장을 했어요.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경쟁하고 치열한 경쟁하는데 주변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이런 고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영업이익이 매년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항상 1등이에요. 희한하게. 1등 아니면은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 누가 그러더라고요. 1등 기업 리스트를 좀 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아니, 직접 찾으시면 돼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매년마다 증가하는 기업은 그 업계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거나 1등 기업이다. 독과점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 상위 세계 업체가 전체 점유율 80% 정도를 차지한 걸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걔들은 경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담합을 하지. 굉장히 높은 성장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러면은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사업을 딱 보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기 실적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년도, 그리고 이건 지난해, 최근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분석 마지막을 했을 때가 3분기까지였거든요. 지난해. 보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오르고 32% 오르고 30% 이상 다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1분기 때 100% 오르고 2분기에 64%, 3분기 57% 엄청난 고성장을 해왔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치과 의사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각종 임플란트 소재와 기자재 팔고, 그 다음에 다시 교육을 해가지고 새로운 또 치과 의사를 영입하고, 근데 기존에 있는 치과 의사는 이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객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냥 계절적 특수성 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사업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예전처럼 실적만 보고 좋네 이러고 투자하면 안 되고요. 실적이 왜 좋아졌지?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업을 봐야 돼요. 사업. 이건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사실 사업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한 게 있고 사회생활 한 게 있잖아요. 따져보면 다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실적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이 제품이 있고요. 얘들은 이제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이라는 건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죠. 상품은 남들이 만든 걸 그냥 유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제품 쪽에서 마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제품 매출액이 38%가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갔어요. 얘들은 13%에 불과하고. 그러면은 이익 성장을 크게 유발시켰던 것이 제품 쪽이었네. 좋네. 이런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매출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 지역별로 보니까 다 고르게 다 올라갔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임플란트 강국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것도 높은 편이에요. 근데 다른 데가 훨씬 높죠. 다른 데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더 높았죠. 실제 아시아 쪽은 전년 동기 대비 50%가 증가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품별로 보나 지역별로 보나 모든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흐름이 앞으로 끊길까요? 그러지 않죠.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가격 경쟁력, 브랜드력, 신뢰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지속이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임플란트 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최초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애들이 종속기업이 지금 한 28개 정도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해외 시장에 먼저 진출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초기 비용, 고정비 때문에 적자인데, 시간이 지나면 치과 의사를 영입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매출액이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 진출한 시차가 서로 달라요. 시점이. 예전에 오래전에 진출했던 기업은 이미 흑자 전환이 됐고, 최근에 진출했던 기업은 아무래도 적자겠죠. 이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28개 법인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법인들이 추가가 되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이게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흑자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한 4개 정도의 신규 해외 법인에 진출한다고 했잖아요. 프랑스부터 유럽 몇 개 한 4개 국가. 그럼 그 국가는 또 적자가 되겠죠. 당분간은. 근데 결국은 과거에 진출했던 기업이 그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실적 성장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 기업은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또 하나, 갑자기 미국 쪽에서 생산 능력을 55%를 증가시켰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는 것은 뭔가 봤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에 뭔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연구개발비 또 엄청나게 연간 500억을 씁니다. 연구개발비. 엄청나게 쓴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임플란트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치과 관련된 다른 쪽도 엄청 많아요. 한 80%가 또 덴탈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하기 위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저것은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력을 얘기하는 거죠. 선수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지만은 4분기 실적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조사했을 때 저평가였어요. PER 10밖에 안 됐습니다. 적정 주가는 17만 9천, 18만 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18만 원까지 딱 갔죠. 제가 2년을 보유했었네요. 여기서 1년, 2년 정도 보유하고 36,500원에 포트에다가 담았다가 15만 4,6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투자 분석은 한 5번 정도 리포트를 썼고요. 수익률은 324%입니다. 2년 보유 324% 괜찮죠? 저는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결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슈퍼리치 투자법, 사업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 양이 많죠. 이런 것들 쪼개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시간에 이런 것들 좀 상세하게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